2020년 주식시장은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끝은 화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코스피가 2200포인트에서 1439포인트까지 급락했었지만 소위 동학개미 운동으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와 세계 각국의 돈풀기에 힘입어서 2873포인트까지 상승하며 2020년을 잘 마감했습니다. 연초 대비 30%, 저점 대비 99.6% 급등하면서 10년간의 박스피 장세를 드디어 종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급락, 세계 각국의 그린 뉴딜 정책,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RCEP의 출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초강력 제재 등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2020년 한국 증시는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증시는 어떨까요? 시즌2가 될까요? 아니면 다시 과거의 박스피로 돌아갈까요? 필자는 개인적으로 2020년 증시에 시즌2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저금리, 개인 투자자의 위험 선호, 주도주 확산의 세 가지로 인해서 2021년 시장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 안에 앉아서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들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 시니어 TV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가장 바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재테크와 노후 대책의 한 방법으로 한국은 지금 주식 투자의 붐을 넘어서서 주식 아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종합 1위 베스트셀러의 주인공 염승환 저자님을 모셔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이미 너무 얼굴이 낯익겠지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증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책까지 좀 내게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또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또 되게 됐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어쨌든 이게 방송을 또 하게 돼서 제가 또 주식을 또 왜 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 오늘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저자의 책 가운데 저희가 너무 읽고 싶게 만드는 어떤 구절을 뽑아서 한번 낭독해달라 부탁을 드리곤 하는데요. 네. 오늘 그 구절을 뽑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에 아까도 이제 제가 낭독해드린 대로 작년도에 결국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배경은 어쨌든 증시가 정말 한국 증시가 10년 동안 정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물 안에 갇혀 있던 거죠. 근데 그 우물을 좀 뚫고 10년 만에 정말 용이 승천하듯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근데 그게 작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올해도 이어질 것 같아서 그 구절을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그걸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시장이 과열이 되니까 뭔가 사명감까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쓰신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계기가 있다면, 책을 쓰시기까지 된 계기가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으면서 개인 투자분들 상담을 많이 했어요. 한 15년 정도 했는데,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듣는 그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쵸. 다 똑같아요. 이게 어디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번 책으로 내면 좀 좋겠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또 출판사 대표님께서 또 그런 식으로 컨셉을 좀 잘 잡아주셔가지고 한번 이제 집필을 하게 됐는데 생전 처음으로 어쨌든 써본 거라서 좀 어려움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또 반응도 괜찮은 것 같고 종합 1위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출판계 역사상 처음이에요. 서점에서 증권책이 주식 관련 책이 1위 한 거는. 아무튼 너무 최초입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아이고 지금 제 귀에는 제가 고만 얘기하고 어서 저자의 강연이 듣고 싶다라는 아우성이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염승환 저자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그 강의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강의는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뭐 입장에서 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올해 또 어떤 좀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남짓되는 좀 짧은 강의지만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그걸 좀 많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좀 준비한 건 그 뭐 여기 이제 하나 그 문구를 좀 가져와 봤는데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의 삶은 계속 오르막이다. 이게 사실 이제 워런 버핏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친구분입니다. 사실 그 찰리 먼거라고 버크셔 회사의 이제 부회장님이신데 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계속 배워야 되거든요.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만이 실력도 늘고 자기 자산이 증식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계좌도 분명히 저는 오르막길처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뭐 제목은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한번 준비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키워드로 한번 그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좀 뭐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마디로 주식 투자는 반드시 좀 해야만 되는 거다. 지금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이 주식을 안 할 수 없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어서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짜 점심은 없다고 자기가 한 만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실 모든 게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갑자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그냥 영업 직원이었다가 갑자기 지금 어떻게 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저를 좀 찾아주셔가지고 요새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근데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공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그 일을 했거든요. 일을 꾸준히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 이런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주식 투자도 지금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그냥 뭐 공짜로 뭐 정보를 얻고 그냥 되게 쉽게 투자해가지고 그 부를 이루신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그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고 뭐 기업 분석도 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 부를 이루셨는데 결국에 뭐 이게 공짜 좋아하면 결국에는 뭐 사실 얻는 건 없고 오히려 돈을 더 잃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많은 투자분들이 처음 했을 때 웬만하면 수익이 나요. 왜냐하면 장이 좋을 때 대부분 들어오시는데 근데 결국에는 자기 실력이 없게 되면은 결국에 모든 걸 다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두 번째 키워드로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백미러가 아니라 앞을 보자인데 이 주식의 속성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주식은 이게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 항상 미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거를 상상력을 발휘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과거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앞으로 좋아지겠지.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통신회사들 같은 경우 여러분이 매달 돈을 내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근데 주가 잘 안 갑니다. 왜 안 가겠습니까? 어차피 뻔하거든요. 매년 버는 돈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지금 적자 기업인 예를 들면 쿠팡이란 기업이 이번에 미국의 나스닥 그 뉴욕 증권거래에서 상장을 하는데 주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한 50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50조가 넘으면 거의 한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크기로 인해서 한 5등 정도 되는 기업인데 적자 기업이에요. 지금 돈을 못 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높은 가치를 받냐면 미래가 앞으로 탄탄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항상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그런 이제 주식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선택이 아니면 왜 필수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금 예금 금리가 1%도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금을 깨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좀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예전에만 해도 뭐 예전에 80년대 뭐 90년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IMF 뭐 전만 해도 금리가 사실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금리가 10% 정도 될 정도로 내가 그냥 열심히 저축을 해서 은행에만 넣어놔도 1년에 10%씩 이자가 들어오고 그 돈으로 집도 사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굳이 주식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1%밖에 안 되는 금리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내가 진짜 1억을 넣어놓더라도 이제 받는 이자가 지금 얼마 안 되는 거죠. 한 10만 원? 10만 원도 안 되겠죠. 거기다 세금까지 나가니까.
그러면은 특히 이제 50대, 60대 그 은퇴하신 분들이 예전처럼 그 안전자산에 내가 돈을 맡겨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몇 억을, 뭐 10억을 만약에 내가 은행에 넣는다고 해도 만족할 만한 그 이자가 안 나오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위험은 하지만 주식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거의 한 30에서 40%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냥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은 그냥 은행은 1%밖에 지금 수익을 안 주는데 뭐 운이 좀 좋으신 분들은 40에서 50%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붐이 일고 있는데 결국 이런 이제 저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일단 주식 투자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이제 규제가 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심한 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정부의 세금 규제, 거기다 이제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이 좀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급까지 늘린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부동산 뭐 투기를 계속 막고 가격 하락을 계속 유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봤을 때는 부동산과 약간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게 비슷한 성격이긴 하지만 항상 대립되는 게 주식인데, 이 주식은 사실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밑에 철저히 눌려 있었어요. 제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지만 이것도 사실 옛날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면은 항상 보면 그 이렇게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딱 가시면 그 서점에 보면 항상 베스트셀러 상위에 부동산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주식책이 뭐 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3-4개가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결국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접근성이 너무나 지금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서 수익을 내기도 힘들고 투자도 어려우니까 주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생기고 있고,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도 상담을 많이 받는데 실제 전화를 제가 받아보면 이 두 가지 이유에 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돈이 한 몇 억씩 있으신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부동산도 못 하겠고 은행 금리는 쥐꼬리만큼 나오고, 그래서 좀 위험한 건 알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계좌를 트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에 되게 좀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식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이 새로 이렇게 시작을 하실 때 잘 모르는 기업을 막 사세요. 주변에 소문만 듣고 뭐 A라는 종목을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데 아 누가 몇 배 간대더라. 이래서 막 사가지고 낭패를 보시는데, 근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은퇴 생활자 분들이 돈을 들고 몇 억씩 하시다 보니까 다 아는 기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현대차, 뭐 LG와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을 그냥 뭐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다 아는 기업들이니까 마치 그 강남에 아파트 사듯이 막 매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랑 좀 다른 점인데 그만큼 이런 이제 요건들이 좀 갖춰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돈의 공급이 좀 급증한다. 제가 이렇게 좀 써드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돈이 너무나 지금 넘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여러분 뭐 제가 작년 4월이었나요? 그때 기억하기로는 제가 정부에서 공짜로 돈 받아본 건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을 각 가정에 다 뿌려줬잖아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옛날로 따지면. 미국은 1인당 20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지급을 했고 이번에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돈을 막 살포를 하고 있어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돈을 빨리빨리 뿌려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돈의 공급이 느는 거는 그러니까 돈과 자산 가치는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반대편의 부동산하고 주식 가치는 올라갑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의 그 계좌에 지금 뭐 1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있는데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그게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억은 그대로예요. 1억이 바뀐 건 아닌데 돈의 공급이 너무 늘어나니까 우리 그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공급이 늘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고. 근데 돈의 공급이 그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 돈 5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액면가는 1억인데 근데 또 반대로 물가는 또 올라가요.
그러면 은행 이자는 1%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내 계좌는 실제로는 점점 까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돈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반대편의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보셨어요.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냐? 경기는 이렇게 엉망인데. 그게 저 이유 때문이에요.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도 많이 올랐잖아요. 부동산, 주식 가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돈의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의 가치는 앞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우리가 좀 안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지금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뭐 일단 어려운 용어니까 그냥 이건 뛰어넘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PER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회사가 버는 돈이 100억인데 어떤 회사가 1000억의 거래가 된다. 가치가. 그러면은 1000억 나누기 100억을 하시면 딱 10이 나오잖아요. 그걸 PER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PER은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됐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PER이 얼마냐면 14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뒤집어요. 역수로 계산을 하면 내가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투자를 했을 때 얼마큼의 수익이 나오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7%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은행의 예금금리가 1%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적어도 1년 동안 7%의 이익은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전히 주식의 매력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대표 기업들이 체질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한국의 한국전력, 뭐 포스코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통신주 이런 기업들은 돈을 잘 벌어요. 안정적인데 성장 매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을 많이 타요.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같은 기업은 전 세계 경기가 좋으면 막대한 이익을 내요. 근데 경기가 꺾이면 적자까지 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사이클이 너무나 심한데 지금 최근에 한국의 이제 그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들을 보면요. 뭐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LG화학,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 또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 이런 기업들 거기다 현대차가 이렇게 포진을 했는데 이 기업들을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이 과거랑 너무나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흑자를 2년 봤다가 2년 후엔 갑자기 적자를 봐요. 이게 진폭이 심했는데 지금 기업들은 꾸준하게 이익을 내요. 그러니까 이런 체질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을 제가 모든 분한테 한번 물어보거든요. 이 기업은 성장을 계속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제는 끝난 것 같으세요? 물어보면 100이면 100분 다 앞으로 5년, 6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건 한국 증시가 재평가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이클이 심하면 내가 잘못 고점에 투자를 하면 2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이 회사가 꺾여버리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로 투자하면 내가 좀 비싸게 사도 매년 성장을 하니까 크게 물리지 않고 오히려 2, 3년 후에는 더 높은 가격에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기업들의 체질 개선도 한국의 주식 투자가 좀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그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이 제가 3%라고 했는데 원래 삼성전자 같은 IT 기업들은 배당을 잘 안 줍니다. 배당을 1%도 사실 안 줘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은행 예금 금리랑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큰 기업들마저도 이제 배당을 3%씩 막 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은행주들은 보통 배당을 1년에 5%씩이나 줘요. 돈도 많이 버니까. 그래서 한국에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삼성전자 같은 1등 기업이 점점 주주를 위해서 배당을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배당주거든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배당을 1년 동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대표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좀 이유가 좀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준비를 좀 철저히 하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이 경제 공부, 산업 공부, 기업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돼요. 이거는 정말 진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주식 처음 했을 때는 정말 많은 손실도 보고 그랬는데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뭐 증권사 보고서도 보고 이러면서 실력을 쌓아 나왔다 보니까 이게 흐름들이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인 흐름. 아, 앞으로 뭐가 좋아지겠구나. 뭐는 안 좋아지겠지나.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너무 요행을 많이 바라세요. 주식 투자하실 때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많이들 다치시는데 자기가 공부한 만큼 결국에는 내공도 쌓이고 그 계좌 수익률도 올라가니까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마인드 확립은 이건 뭐냐면은 이게 주식 투자는 정말 이 멘탈이라고 하는데 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은행에 내가 1억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안 봐도 상관이 없죠. 1년 후에도 1억은 1억이에요. 이자 조금 붙어서 10년 후에 뭐 좀 더 늘어나 있겠죠. 그렇지만 내 원금은 절대 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볼 이유도 없고 그냥 알고만 있습니다. 아 그냥 1억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비슷해요. 부동산이라는 것도 물론 폭락할 수도 있죠. 근데 부동산은 지난 10년간 보면 계속 우상향을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세는 물론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지만 주식처럼 급변을 안 합니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죠. 뭐 호가가 올라가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되게 가격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내 아파트 가격을 정말 뭐 계속 올라가면 기분이 좋으니까 매일 뭐 들어가셔도 시세 확인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불안해할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변동이 작으니까. 그래서 비교적 좀 안전한 자산이고 설사 뭐 그게 안 되면 내가 그냥 집에 살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주식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식은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좀 좋진 않거든요. 하루에도 막 5%씩 하락도 나오고요. 올해 2021년 1월 달에는 뭐 현대차 그룹이나 그 뭐 기아차 같은 큰 회사들이 하루에 막 20%씩 오른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하루에 주가가 수익률이 20%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매일매일 그 주식을 안 볼 수는 없는데 시세를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가 남과 비교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내 계좌는 내 계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넣어놓은 1억도 내 거고 그 다음에 집도 내 거잖아요. 근데 옆에 뭐 강남의 압구정동 아파트가 물론 올라가면 배는 아플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은 안 올라가면 배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이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대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배는 고파도 배가 아픈 건 좀 못 참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그 심리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근데 배는 아프지만 가서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 강남의 압구정동 아파트 갖고 계신 분한테 뭐 저 좀 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주식도 똑같아요. 옆에 친구가 삼성전자로 막 예를 들면 50% 수익을 냈어요. 근데 나는 뭐 예를 들면 A란 기업을 매수를 했는데 10% 수익이 났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좀 내가 초라해 보이니까 수익이 났는데도 좀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식을 바꿔버려요. 이 멀쩡한 기업을 그냥 이제 견디질 못하고 왜냐하면 부동산과 다르게 주식은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요. 단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황금성이 좋다 보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팔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로 올라갔는데 막상 이제 옮겨가면 삼성전자는 그때부터 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내가 가지고 있던 안 갔던 기업은요 며칠 지나서 계좌를 그러니까 봤더니 한 30% 올라가 있는 경우도 정말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말 이거는 정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마인드가 그러니까 내 투자 가치가 흔들려 버려요. 내가 분명히 이 기업을 좋다고 해서 샀는데 옆에서 자꾸만 저 기업으로 돈을 번 친구들이 나오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거로 착각을 해버리거든요. 분명히 이것도 좋은 기업인데 주식은 언제 이 주가라는 게 올라갈지 누구도 몰라요. 타이밍 못 맞춥니다. 워런 버핏도 못 맞추고 한국의 유명한 뭐 투자자분들도 불을 읽으신 분들도 못 맞춰요. 그분들이 왜 불을 읽었냐면 그냥 사놓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는데 그 기업이 성장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운도 좀 따르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기업이 성장해가지고 엄청난 불을 일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만 타이밍을 생각하셔가지고 오늘 사서 내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그 친구가 번 돈은 친구가 번 돈이고 여러분의 계좌만 보세요. 남 신경 쓸 이유도 전혀 없고 여러분들의 그 투자 마인드를 정립하셔가지고 확고하게 문제 없으면 잘 들고 가면 그게 정답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가
겸손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깨가 올라가죠. 어깨 뽕이 생기는데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요즘에 이제 갑자기 베스트셀러 1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어깨에 힘이 가끔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고맙게도 저희 그 와이프가 한 번씩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어깨에 힘 빼라. 예? 힘 빼고 다녀.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뭔가 좀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제가 하는 업무나 이런 데 있어서 분명히 뭔가 부작용이 생겨요. 예.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똑같아요. 이게 자기가 잘하건 뭐 잘해서건 운이 좋아서건 수익을 많이 낸 경우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 그러니까 어깨 뽕이 좀 생기게 되면은 되게 자만해져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게 되고, 야, 이렇게 쉬운데 뭐하러 공부를 해?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모든 게 다 자기 것 같거든요. 근데 시장은 정말 냉혹해요. 그런 분들한테 반드시 또 일침을 가합니다. 그래서 자만하는 순간 다시 손실로 이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잘 될수록 머리를 숙이시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운이 좀 많이 따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부자 되신 분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진짜 겸손하세요. 이렇게 잘 되는데도 자기 능력이라고 절대 과시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겸손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확신과 인내심인데 정말 엉덩이가 무거우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부를 크게 일구신 분들도 정말 부동산을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을 그냥 뭐 조금 올랐다고 팔고 사신 분들보다는 정말 오히려 그냥 한쪽에 가만히 계셨던 분들이 큰 수익을 이룬 것처럼 주식도 똑같아요. 이 삼성전자가 지금 뭐 주가가 한 8만 원 정도 하는데 옛날에 그 주가가 얼마였냐면은 뭐 정말 10,000원도 안 됐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겠어요? 그 10,000원도 안 됐던 시절에 삼성전자를 믿고 이건 우리 국내 최대 기업이고 이 기업이 망하면 한국은 망한다. 약간 이제 그런 생각으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을 내셨는데, 이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 수익률 비교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남성분들은 수익률이 여성분들의 절반도 안 돼요. 특히 40대 분들. 왜 그러냐면 성향을 딱 봤는데 여성분들 중에서 대부분 작년에 여성분들 평균 30, 40대 분들 수익률 평균을 내봤더니 30에서 40% 수익이 나신 거예요. 샀던 걸 봤더니만 삼성전자를 많이 사셨어요. 근데 삼성전자 그럼 왜 사셨어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삼성전자 좋은 기업 같고 안 망할 것 같고 평생 뭐 설사 손실 보면 그냥 내 딸한테 물려주려고요.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아니면 그냥 물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절대 팔 생각도 없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작년에 시장이 좋아지니까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남자분들을 인터뷰해봤어요. 남자분들은 40대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20%가 안 돼요. 수익률이 절반도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매일 사고 파시는 거예요. 조금 오르면 팔고 다시 또 이렇게 샀다가 또 조금 먹고 팔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자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어떻게 보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 투자는 내가 뭐 예를 들면 10,000원에서 15,000원에 팔고 다시 팔았다가 10,000원 오면 또 사서 15,000원에 팔고 이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맞출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이 기업을 믿고 꾸준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성공하는 경우고, 지금 카카오란 기업이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독보적인 플랫폼 기업인데 그 기업이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10만 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1년 만에 50만 원이 됐어요. 주가 5배 올랐는데 그 기업을 20만 원에 파신 분도 계시고 30만 원에 파신 분도, 실제 제 고객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세요. 내가 왜 팔았을까? 근데 그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어요. 막 급락도 해요. 진짜. 근데 그걸 견뎌내신 분은 아직도 들고 계시고 거의 5배에 달하는 수익을 내셨는데 지금도 파실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내심을 좀 갖고 내가 확신을 갖는 좀 종목이라면은 꾸준히 좀 장기 투자하다. 엉덩이가 정말 무거우셔야만이 정말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이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는 정말 냉철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가끔 가다가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감정을 거슬리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기업을 바라볼 때 기업 자체로 바라봐야 되는데 약간 이제 정치 논리로 뭐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저 기업이 뭐 좋아질 것 같아. 아니야. 저런 정치권 논리로 인해서 이 기업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런 감정이입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특정 기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선호하는 기업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기업은 싫어하실 거고. 근데 주식을 볼 때는 저는 그런 감정을 배제해요. 제가 싫어하는 기업이지만 좋은 쪽으로 뭔가 회사가 바뀌어가요. 성장을 하고. 그러면 저는 고객분들한테 과감하게 그 종목, 그 기업을 말씀을 드려요. 예,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정을 좀 배제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의 속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미러를 보지 말고 앞을 보라고 했는데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반영합니다. 항상 주가라는 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리고 요새 그 전기차 관련 회사들이 주가가 되게 좋은 게 전기차는 지금 그 돈을 못 벌어요. 다들 아시겠죠? 조금밖에 못 파니까. 근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엔 대중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막 10배씩 올라간 기업들도 있어요. 미리 다 선반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못 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회사나 진단키트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돈을 지금 잘 벌어요. 근데 주가는 빠집니다, 점점. 왜냐? 백신이 나와서 모든 게 정상화되면 이제 그 수요가 줄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6개월, 1년 후를 보시고 항상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는 지금 돈 버는 기업보다 내가 딱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6개월, 1년 아니면 5년, 10년 후에 좋아지는 게 뭔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책 보시고 뉴스 보시면 나오는데 그런 기업을 택하셔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리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의 가치는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예요. 그 정도로 낮다 보니까 주식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향후에 금리가 또 올라간다라면은 당연히 주가는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금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시면서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움직이는 모멘텀의 의미라고 있는데 이게 진짜 재료가 있고 가짜 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정말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가 갑자기 뭐 이렇게 기존에 스마트폰에 들어간 예를 들면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갑자기 자동차의 카메라에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자동차 타시면 요새 나온 자동차는 카메라가 많이 달렸어요. 근데 그쪽에 납품하는 기업이 딱 됐을 때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럼 이거는 진짜 뉴스거든요. 정말 좋은 뉴스죠. 아무리 생각해도 카메라를 어차피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기만 하면 되는데 새로운 수요처가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되게 좀 좋은 건데 그냥 일회성 뭐 어떤 재료들이 있어요. 뭐 어떤 뭐 약간 정치적인 이벤트에서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고 뭐 회사의 뭐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그냥 일시적인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가를 움직일 때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앞으로 몇 년간의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재료인지 그냥 잠깐 지금 반짝할 만한 재료인지 그 부분을 좀 잘 구분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실물 경제와 주식 시장의 괴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실물 경제가 지금 안 좋더라도 주식 시장 올라가는 경우가 지금 되게 많아요. 지금이 그런 현상인데 왜냐 경제가 안 좋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 정부가 돈을 다 풀어버려요. 돈을 풀면 돈의 공급이 늘어나죠.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제가 뭐라 그랬죠? 금리는 같이 떨어져요. 그럼 반대에 있는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실물 경제 때문에 안 좋으니까 투자를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경제 안 좋은데 주식을 왜 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좀 고정관념 버리시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져서 정부가 뭔가 액션을 취한다. 돈을 풀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때는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이제 뭐 말씀은 좀 다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주식의 속성까지 좀 스피디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을 어쨌든 2021년도 비록 3천까지 좀 올라와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흐름 자체가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 트렌드가 계속 저금리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 아직도 좀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좀 주저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한번 주식 투자 쪽으로도 좀 한번 발걸음을 옮겨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였습니다. 네. 저는 인상 깊었던 강의 중에 딱 두 글자 남았어요. 주식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라는 거랑 또 하나는 남자보다 여자가 투자를 더 잘하더라. 저는 이게 귀에 그렇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워먼 버핏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자들이 수익률이 훨씬 높은 이유.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이 노후 대책 혹은 건전한 재테크의 일환으로 채택되는 게 아닌가. 이 요인을 잘 한번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인식이 바뀌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집안에 주식 때문에 고통을 받은 사람 한 명씩 있던 게 저희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주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법부터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약간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네네. 주식 투자라는 걸 다 도박으로 그쵸. 생각하는 경우가 맞아요. 너무 많았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항상 드라마 보면 그 주식한 사람들은 다 망한 걸로 표현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증권업계에 있다 보니까 정말 그게 좀 약간 짜증이 나긴 했어요. 왜냐하면 네네. 주식은 건전한 투자도 가능한데 이 주변에 한국이라는 이제 나라의 인식 자체가 주식 자체를 그냥 도박으로 몰고 가는 그런 느낌들이 과거에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이 자꾸 이제 바뀌어가는 게, 과거에는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정보도 없고 공부할 어떤 방법도 모르고 사실 이 루트 자체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남의 말만 듣고 누가 뭐 얼마 간대더라.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전 보시는 분들한테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다고. 세상에. 그런 것도 유행했었어요. 네네. 그렇게 주식을 접근하시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투기로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네. 근데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끝이 안 좋잖아요. 네네. 예, 그런 기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아까 우먼 버핏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요즘에 유튜브 채널들이 되게 많고, 뭐 저도 네네. 하고 있지만 증권사 직원분이나 정말 고연봉을 받는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식을 분석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짜로 그런 정보들을 다 알려주세요. 공부를 네네. 하게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스마트해지셨고, 그런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률도 오히려 좋아지고, 네네. 그래서 뭔가 좀 건전한 투자 문화가 조금씩은 좀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부장님의 주린이 시절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책에 보니까 부장님의 젊은 시절 주식을 처음 네. 대하게 됐던 얘기가 나오던데 되게 재미있고, 누구나 겪는 일인데 시간이 지나서 공부를 하면은 저희 저자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네. 네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 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지만 네네. 이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해서 우연히 하게 됐는데 뭣도 모르고 똑같았어요. 그냥 네. 다른 사람 정보만 받아서 네. 했는데, 거기서 그냥 처음에 좀 까먹었으면 네. 아예 그냥 다시 시작을 했을 텐데, 그게 화근이 됐던 게 너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아이고. 3배를 벌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워 보인 거죠. 그쵸, 이 주식이, 신나고. 예, 주식이 이제 마치 이제 앞으로 빌딩도 살 것 같은 이제 그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당한 거죠. 나중에 그 정보를 받던 분한테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아이고. 돈이 다 날라가요. 상장 폐지라 그러죠. 회사가 이제 퇴출당하는 건데, 그 기업을 이제 그렇게 겪고 나니까 원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그만두고 안 되겠다,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네네. 생각으로 대학교 이제 도서관에서 예. 책들을 이제 한 번씩 본 거죠. 근데 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무리 주식을 좀 이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네네. 그 당시는 왜냐하면 이런 유튜브가 없잖아요. 그쵸, 없었죠. 뭐 신문에서도 네. 그런 거 안 알려줍니다. 그냥 그렇죠, 기사만 그렇죠. 있으니까. 방법은 책밖에 없었어요. 네, 아니면 네. 누가 알려주든가. 그러다 보니까 책이 제 멘토였고, 그래서 웬만한 주식 책은 정말 다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막 책을 그때도 많이 그쵸, 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배우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주식을 어떻게 하는. 그래서 좀 그 후로는 진짜 건전한 투자하면서 수익도 나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흥미가 생기니까, 네네. 제가 원래 이제 화공과 출신인데 네네. 갑자기 이제 주식이 너무 재밌으니까 네네. 증권사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증권사까지 전공이 지원. 다르군요. 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네, 입사를 네. 어떻게 운 좋게 또 하게 돼가지고 아이고.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강의를 듣고 하면서 주식을 할 때 기본적인 애티튜드, 마인드
이거에 대한 준비 운동은 기초 체력은 조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식 지금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기업을 사죠? 막 이런 거 제일 묻고 싶을 것 같아요. 부장님 뵈면은. 이게 근데 사실은 그 기업을 선택하실 때 일단 본인 성향이 일단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맞습니다. 성향이 그 주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심하단 말이에요. 네네. 매일 오를 수도 있지만 예. 일주일 오르고 일주일 내내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하락에 대해서는 난 못 견디는 스타일이다. 하락 자체를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종목을 선정하실 때 아까 제가 앞을 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약간 그런 분들은 앞이 아니라 현재를 보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을 보는 기업들은 주가가 잘 가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 주가는 급락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럴 때마다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을 못 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크게 수익 날 것도 손해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간은 너무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현재에서 뭐 한 3개월 정도 앞만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은행주라든가 네. 아니면 통신주도 좋아요. 네네. 근데 그런 기업들은 또 배당을 엄청나게 주거든요. 기본 한 5% 이상은 줘요. 그럼 기본 금리는 보장되는 네, 거네요. 기본금리 보장되고 그 주가 변동성도 별로 없어요. 그럼 왜 안 오르냐고 떼 쓰는 것도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죠? 그런 분들은 아니 그건 이 세상에 제가 공짜는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내가 맞습니다.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미는 없더라도 차라리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네네.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투자하시는 게 맞고 근데 성향 자체가 나는 좀 공격적이고 난 리스크 괜찮아. 뭐 1년에 10% 까먹는 거 상관없다. 주식 투자는 뭐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하는 거에 대한 마인드가 확고하시다면 네네. 고성장 기업에 투자하셔야 돼요. 사실 그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금 주가가 10배가 올랐는데 네네. 뭐 이제 흑자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안 되죠. 중간중간에 부도난다는 얘기가 몇 번씩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주가 반토막이 났어요. 네네. 근데 그걸 갖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10배를 버신 거예요. 네. 네. 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신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나는 테슬라 같은 기업이 좋다. 그럼 하시는 거고 그쪽을 나는 은행주가 좋아 보인다. 나는 못 견디겠어 하락을. 네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먼저 선정하시고 그 성향에 맞게 선정이 됐으면 그 안에서 이 산업의 구조를 이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언제까지 성장하고 성장주는 성장이 언제까지 될지 내가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몇 년 후에 성장이 끝날 것인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은행주는 성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성장은 안 하는데 이 은행주를 투자하실 때는 내가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배당을 얼마나 줄 건지 매년 그런 걸 체크하는 체크해야겠네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점진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일단 당연히 처음 하신 분들은 잘 아는 기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아는 기업 내에서 내 성향을 판단한 다음에 산업을 보고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시고 네네. 투자를 해나가시면 그렇게 뭐 선택지가 뭐 어렵진 않다라고 네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뭔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고객들을 시니어 TV 저희 애청자들한테 시니어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특히 이런 거 좀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로 한번 해주시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또 특히 이제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네. 어쨌든 위험하잖아요. 네네, 엄청난 맞아요.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노후 대책으로 모아놓은 자산이 만약에 잃어버리면 그쵸. 더 이상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주식 투자는 저는 지금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은행 예금에 있는 내 표면적인 액면가는 그대로지만 네네. 실제로 진짜 한 10년 후를 보시면 점점 가치는 떨어져요. 그 예전에 10년 전에 그러니까 은행에 1억 넣어놓으신 분하고 강남에 아파트를 사신 분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죠, 사실? 맞습니다.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그 1억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지금 한 6, 7천밖에 안 되는 거죠. 가치는 떨어졌어요, 솔직히. 네네네. 근데 그 1억을 투자했던 강남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됐겠습니까? 몇십 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부동산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네. 예금 금리는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식은 필연인데 다만 리스크가 두려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그 특히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그 한 30% 정도는 아까 테슬라 같이 좀 위험하더라도 네네.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30% 잃어도 일단은 그 중에 한두 종목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70% 정도를 네. 내가 주식 투자한 자금 중에서 안전한 종목에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배당을 많이 주는 은행주나 네, 통신주나 네. 이런 기업들은 절대 안 망하지만 의외로 또 돈을 벌면 수익도 날 수도 있어요. 기업이라는 네, 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전한 기업을 좀 더 우선순위로 하셔가지고 적절히 분산 투자하시면 네. 정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일 위험한 게 그냥 주식이 무서워서 그냥 너무 은행에만 안 하는 넣어놓는 거. 아, 은행에만 네네, 넣어놓는 네. 거. 정말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1년 지금 10년 후에 1억이 얼마가 될지를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 1억이 지금 10년 후에도 1억일지.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유, 뭔가 갑자기 막 급해지고. 그쵸? 막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통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아직 주식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럼요. 주식은 이 얘기는 제가 작년에 지수가 2,600 왔을 때도요. 네. 다들 높다 그랬어요. 아, 근데 그때도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시작하는 게 네, 행동으로 네. 옮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 출연해서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죠? 네. 저희 애청자분들께 한번 응원의 파이팅 메시지를 주시고. 네. 그러니까 2021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드시지만 이제 끝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요즘에 정말 많아요. 주식이 예전과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정말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저는 널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어쨌든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화이팅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재밌으셨나요? 흥미진진했죠? 오늘은 대한민국 동학개미들이 이목이 초집중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 만만한 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